디자인, 그림을 정말 잘하는 사람보다 나의 작품을 더 자주, 더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기회를 얻어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의 작업을 홍보할 수 있는 사이트와 각각의 플랫폼들의 특징들, 그리고 저만의 전략을 말씀드려 볼게요. 안녕하세요. 일러스트레이터 미나연입니다. 디자이너와 일러스트레이터가 주로 사용하는 플랫폼 5곳을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디자이너분들은 3번 노트폴리오부터 시청해주세요. 상그림은 그림 작가, 일러스트레이터에게만 해당되는 사이트예요. 제가 프로로 가겠다고 정하고 가장 먼저 업로드한 플랫폼이 상그림입니다. 가입비가 있기 때문에 현직에서 일하는 일러스트레이터 분들이 가장 많은 공간이고요. 또 상업적인 그림에 굉장히 포커싱 되어 있는 사이트예요. 제가 했던 초반의 모든 작업들은 상그림을 통해서 의뢰받았던 작업들입니다. 상그림에는 작가 등록을 하기 위해서 50개의 포트폴리오가 먼저 필요하고요. 그리고 연회비가 필요합니다. 첫 해에는 10만원, 연장 시에는 5만원의 가입비가 있기 때문에 저는 다른 사이트에서 50개 정도의 작업물을 쌓아서 이 플랫폼을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주기적으로 업로드해야 되기 때문에 데일리한 작업들을 업로드할 수는 있겠지만 상업적인 일에 포커싱 되어 있는 사이트인 만큼 퀄리티가 있고 사용성이 있는 그림을 업로드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그라폴리오는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일러스트, 사진, 회화, 드로잉, 캘리 등 정말 다양한 분야의 카테고리가 있어요. 근데 주로 드로잉 기반의 작업들이 많은 플랫폼입니다. 그라폴리오에서는 공모전과 같은 다양한 행사도 진행하고 있고 스토리 연재도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하게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하지만 인스타그램처럼 러프한 작업들도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초반에 내 작업이 노출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라폴리오만 사용해서 홍보하시는 거를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인스타툰을 연재하고 계신다면 인스타 게시물로 먼저 홍보한 후에 프로필 링크로 그라폴리오를 연동해서 좀 더 게시물을 자세하게 볼 수 있도록 저는 연결해 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라폴리오를 좀 더 부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국의 비엔스죠. 노트폴리오입니다. 브랜딩, UX, UI, 상세 페이지 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 분야 등으로 나눠져 있고 드로잉 기반의 작업보다는 디자인 쪽 성향이 훨씬 강한 플랫폼이에요. 한국에 집중되어 있는 사이트니만큼 한국의 디자인과 일러스트 트렌드를 참고하기에 굉장히 좋은 사이트이고요. 젊은 디자이너와 작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영한 디자인과 감각들을 참고하기에 정말 좋은 플랫폼입니다. 특히 디자인 포트폴리오 레이아웃, 패키지 디자인, 그리고 일러스트가 최종적으로 들어간 최종 아웃풋들을 참고하기에 굉장히 좋은 사이트이고 또 작업물이 나오는 과정들도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좀 참고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게시물을 업로드하면 이렇게 스크롤 내리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한 작업만 이렇게 올려도 되지만 좀 더 준비된 자세를 보여주기 위해서 작품, 스케치, 그리고 최종 아웃풋 이 정도라도 과정을 느껴지게끔 보여주는 게 훨씬 좋아요. 클라이언트 분들이 작품만 볼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지만 생각보다 어떤 프로세스로 이 사람이 작업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많이 보기 때문에 좀 스토리 라인이 그려지도록 구성하는 걸 훨씬 추천드립니다. 한 이미지로 상세 페이지처럼 디자인을 해서 올리는 방법들이 있고 개별 이미지로 올리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세 페이지 디자인이 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최종 작품, 그리고 스케치, 최종 아웃풋까지 넣는 거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브랜드 디자인이라던가 UX, UI 등은 상세 페이지로 구성하는 게 훨씬 좋은 게 이것도 좋은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각자의 스타일에 맞춰서 이 과정이 좀 잘 보일 수 있도록 구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전 세계의 작업이 모여있는 곳, 비헨스입니다. 비헨스는 다른 사이트와 비교해서 작업의 퀄리티가 정말 높아요. 개인이 운영하는 계정도 있지만 기업이나 스튜디오가 운영하는 계정이 많기 때문에 퀄리티가 훨씬 높습니다. 저는 한 번씩 비헨스 보면 좀 작아지긴 하더라고요. 퀄리티가 너무 높아서. 근데 그거를 또 목표로 하다 보면 저도 많이 느는 것 같아서 좀 참고도 많이 하는 사이트이고 아무래도 전 세계에서 보여주는 것만큼 그 퀄리티가 다르겠죠.
이것도 디자인 쪽 성향이 굉장히 강한 플랫폼입니다. 뭔가 회화적인 드로잉 기반의 작업보다는 벡터 일러스트가 더 많고 레퍼런스를 찾다 보면 디자인 쪽 레퍼런스가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곳이에요. 너무 당연하겠지만 여기에 설명은 모두 영어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노트폴리오에서 사용한 문구 그대로 번역기를 돌려서 비엔스에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두 개의 플랫폼을 한 콘텐츠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비엔스는 해외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가장 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주변 유명 작가분들을 보면 비엔스에서 작업 의뢰를 받아서 하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좀 노출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서 이 비엔스는 아카이빙하는 목적으로 먼저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번씩 어워드나 해외 행사가 있을 때 메일로 연락이 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에서 기회가 올지 몰라서 아카이빙 해두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인스타그램 브랜드 계정으로 많이 전환해서 쓰시잖아요. 그래서 외주나 일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에 맞는 게시물로 피드를 구성해 놓는 게 가장 좋겠죠. 저는 이런 식으로 외주를 받았던 작업들을 목업으로 정리를 하고 있고 최종 아웃풋들도 이렇게 사진을 좀 잘 찍어서 올리는 방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인스타그램은 그렇게 좋은 예시는 아니에요. 저는 강의라던가 다른 것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피드가 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만약에 하나를 포커싱할 거면 그거에 맞춰서 게시물을 보여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예를 들면 브랜드 디자이너다 하면은 명함 디자인이라던가 포스터, 카탈로그 등 자기가 디자인한 것들만 게시물로 조금 보여줄 수도 있고 후기들을 모아가지고 보여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브랜드 계정이라면 너무 데일리한 사진이 섞여있지 않도록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기는 해요. 예를 들어 다 작업물인데 중간에 친구랑 찍은 셀카가 있다던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전체 피드에 무드가 흐려지기 때문에 좀 더 브랜드 계정이란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좀 통일성을 유지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특히 인스타그램만 사용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인스타그램으로 유입이 잘 되면 좋겠지만 초반에 노출하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양한 사이트에 일단 노출을 시켜서 어떻게 해서든 유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5가지 모든 플랫폼을 다 사용하면 너무 좋겠지만 이런 것들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라던가 아니면 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게 힘드시다면 우선순위로 2곳을 먼저 정하셔서 아카이빙 해둔 후에 나중에 다른 플랫폼들로 확장해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하나 보여줄 때 엄청 고민을 하는 타입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하다 보니까 연습이 되더라고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시작하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씩 업로드 해보시면서 이 플랫폼은 이런 성격이구나, 저런 성격이구나 하면서 나에게 맞는 플랫폼들을 좀 찾아가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럼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정보들 가지고 올게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